하정우 배우님, 여진구 배우님, 성동일 배우님, 최수빈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제킹에서 옥순 역할을 맡았던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 조종사 역할을 맡은 성동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대 역할 맡았습니다. 여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기장 태인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마이크 바로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하정우 배우님과 여진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배우님께는 용대가 비행기를 납치하게 된 이유는 영화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태인이 영화 초반에 알량한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정의감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지, 물론 1000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여쭙고 싶고요. 여진구 배우님은 작품에서 광기 어린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악역 연기 위해서 참고한 캐릭터나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촬영하면서 악역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사명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기장으로서 또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다수의 모두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이 태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본인의 사명과 책임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진구 배우님. 네, 우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대라는 인물의 어떤 실제 모티브 되어 있는 인물은 있지만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딱히 없어서 주로 감독님과 많이 구상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도 있고 했었는데 참고라기보다는 어떠한 많은 것들을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나갔고, 특히나 폭탄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좀 오히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용대 감정과 좀 상황에 좀 더 몰입을 해보니 그 뒤에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성동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이런 영화가 어쨌든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영화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밉지 않았습니다. 좀 감독님께서 연출하실 때 그렇게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
좀 노력하신 부분, 뭐 연출 포인트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일 배우님께는 또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언급은 할 수가 없는데 눈을 굉장히 안대라고 해야 되나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어요. 게다가 또 지금 중앙에 앉아 계시는데 극에서도 굉장히 무게를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감동 눈물이 밉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 좋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 눈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진 않았고요. 실제 있었던 분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요즘 관객분들이 또 흔히 얘기하는 신파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신파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좋아하긴 합니다만 또 그게 어울리는 신파라면 또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굳이 그걸 강조하지 않았던 거는 그냥 있었던 그대로 담백하게 봐주셨으면 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끼는 먹먹함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연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는데요. 연출 포인트는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역할 자체에 제가 나오니까 비행기가 코믹 비행기인지 아실 텐데, 사실은 실제 감독님 말씀대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웃음기나 이런 걸 싹 빼서 지금 옆에 있는 새 후배분들의 톤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가장 무난하고 노멀한 연기를 아마 당신은 극장에서 볼 거라고. 처음부터 정우한테 제일 먼저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죠. 이번엔 정말 어떤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다큐처럼 연기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나왔는데, 오늘 영화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게 도움이 방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이승미 기자고요. 하정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정우 배우님 영화 앞서서 출연했던 작품 보면 하정우 배우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 캐릭터라도 되게 특유의 유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캐릭터를 주로 많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 영화는 지금까지 하셨던 연기 중에 그런 특유의 그런 능청이나 그런 유머를 좀 가장 많이 덜어낸 캐릭터인 것 같아서 연기적으로는 가장 새롭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그런 연기 하시는데 가장 신경 쓰셔서 연기하셨던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를 봐가면서 그러한 캐릭터에 어떤 MSG적인 요소를 넣을 자리가 있고 안 넣을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그러한 캐릭터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셨다면 아마도 그건 감독님과 협의하에 그러한 캐릭터가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감독님이 이렇게 연기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를 원하셨고, 또 이 이야기가 주는, 또 이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이야기가 주는 또 무게감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 그대로 연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제작 발표회 때 드린 것이 정말 우리 모든 배우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연기 표현을 수행해 나가자라는 것이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그대로, 느낀 것 그대로, 준비한 것 그대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기다리고 계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앞선 질문하고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하정우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하정우 배우가 지금까지 재난물 장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재난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흥행도 기대하실 것 같아요. 하정우가 고생하면 영화가 흥행한다 이런 공식도 있는데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번 작품 개봉을 앞두고선 매번 기대하는 부분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하이제킹도 많은 관객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요. 근데 매번 작품마다 어떤 작품이 더 고생스럽고 또 뭐 재난 영화가 아니어서 덜 고생스럽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모든 배우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또 감독님 모두가 다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유난히 리허설도 많이 했던 작업이었고 뭐 우스갯소리로 동일이 형이 이렇게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분장을 해봤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에 모두가 다 혼신의 힘을 쏟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은 바로 저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스포츠한국 모신정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숭고함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요. 배우분들 각자 모두 열심히 하셨는데 상대 배우들한테 좀 영화 보시고서 많은 또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각자 칭찬을 어느 분부터? 일단 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근대사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제 또래나 경험했던 사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같은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이게 71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2024년에도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 사건을 실제 있었던 걸 모티브로 가지고 만들 때 그걸 이 영화를 보고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이 영화가 그냥 기록성의 영화나 흥미 위주의 이런 영화가 아닌 젊은 세대나 그때 경험했던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걸 보고 좀 먹먹해서 객석에서 영화 끝나고 한 1분 정도만 앉아 있을 정도의 영화를 만들면 우리 바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60몇 회차를 찍었다면 배우들끼리는 거의 70회차를 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휘차 때도 집에 안 가고 현장 숙소에 같이 있으면서 밥 먹고 상의하고 해서 만들었던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장난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심파를 넣을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점이 그래서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웃고 까불자라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후배분들이 너무 다 선배가 부끄러울 정도로 새 친구 다 열심히 해줘서 저는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지금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새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고생들 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연장자로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진구 배우가 저희 이번에 이제 홍보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터뷰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대 역할을 하면서 액션 씬도 많고 감정 씬도 많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씬들이 굉장히 배우들과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구 배우가 눈이 돌아가서 되게 엄청난 에너지를 뿜을 때가 있었어요. 뭐 리허설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도. 근데 그 테이크가 끝나고 그 컷이 끝났을 때 항상 진구가 그 에너지를 쓴 거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동료 배우들한테 상당히 미안해하는 그런
표시를 했었는데 사실 전 그때 굉장히 매 회차 매 연기를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뭐 용대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여진구 배우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열정적이게 연기하는 그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 하이제킹에서 여진구 배우가 용대를 연기함으로써 정말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고 넘치게 해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구의 그런 미안함과 걱정보다는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선 엄청난 날 것 같은 정말 꾸미지 않는 진짜 눈 돌아간 그 여진구의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밖에 뭐 성동일 선배님은 워낙 저와 세 번째 작품이고 오랜 시간 함께 정말 친한 동네 형 동생으로 지내오면서 오랜만에 이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데 뭐 이 얘기도 제가 제작 발표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국가대표 때 제가 지금 국가대표 때 동일형 나이가 제가 지금 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랜 시간을 같이 또 지나서 또 작품에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배우 후배로서 굉장히 가슴 뛰는 순간이었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수빈 배우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배우고 사실 저희 배우들 중에서는 많은 회차를 소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종석에도 와야 되고 또 기내 안에서 또 승객들을 또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모든 방향을 다 찍을 때는 항상 수빈이가 걸렸었는데 정말 불만 없이 정말 저 멀리서의 정말 뒷모습 하나가 나오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장자인데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놀라운 지점들이 많았던 게 사실 시작할 때부터 좀 부담감이 덜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님들은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작품 선택에서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이 현장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에 따라서 대사들도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다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함께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현장 자체가 되게 큰 공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너무 큰 공부가 된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송동희 선배님한테 되게 공부가 됐던 건 우리가 영화가 승객분들이랑 다 함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과 하나가 돼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유쾌하면서도 잘 융화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선배는 선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 오빠도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들에 있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진구 배우도 되게 왜 웃는 거예요? 되게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되게 실제로 되게 공포스러움도 느꼈고 너무 다 멋있었습니다. 전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저 스스로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네. 우선 정호 형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제가 역할에 몰입을 위해서 정말 눈 돌아갔다라고 할 만큼 제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그냥 저만을 바라보고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두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형님들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그게 가능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또 모든 승객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면서 제가 계속해서 성을 내고 거칠게 대하고 해야 했던 또 수빈 누나도 있었고, 참 그런 모습들, 그런 저를 위한 또 이해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더욱더 마음 편히 더욱 몰입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었고요. 그런 배우 연기적인 것 외에도 저는 이번에 참 두 선배님과 또 이 하이제킹 현장이 참 저에게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고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고민과 또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너무나 진지한 또 회의와 리허설들이 이어지면서도 현장 분위기는 항상 밝고 유쾌하고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고 할 때만큼은 어떤 선배와 후배의 이러한 경계가 아닌 정말 한 명의 관객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시나리오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현장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던 현장이어서 배우 외에도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저도 선배님들처럼 이런 선배님이 되면 꼭 이런 현장을 후배들과 함께 또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독님도 한 번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뻘쭘하게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영화를 보고 되게 만족했던 부분도 가장 중심에 이제 감독님이 계시죠. 저도 여기 모든 배우들이 영화를 참 많이 찍었고 드라마도 많이 해봤지만 좁은 공간이잖아요.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 세트장이라는 공간, 여기서 참 많은 촬영을 했는데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지만은 모니터 앞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카메라 옆에서 배우 눈을 항상 보고 바로 앞에서 퀴사인을 내고 컷사인을 내줘서 항상 배우들이 믿고 따랐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인 나를 배우로 눈을 봐주는 감독님이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게 가장 연기할 때 편안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너지는 그래도 감독님이 항상 그 좁은데 어떻게든지 밖에서 보든 그냥 꾸역꾸역 들어와서든 카메라 옆에서 배우 눈을 봐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또 큰 시너지를 냈던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감독님. 네, 이 배우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칭찬할 거 많죠. 네, 뭐 다들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참 이 신인 감독으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뭐 촬영 전부터 촬영하면서 촬영 끝나고 나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선배님을 포함하여 정우 씨, 뭐 진구 씨, 수빈 씨 모두가 다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 리허설을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같이 그 비행기 안에, 그 좁은 비행기 안에 있었던 다른 승객분들, 배우분들도 다 같이 그 리허설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뭐 성동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승객분들의 이제 공연이나 독립영화나 이런 데 출연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연기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을 성동일 선배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밥 먹다가도 세트장 가서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네, 정말 이렇게 리허설을 많이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진구 씨 같은 경우도 이 용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분이 진구 씨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진구 씨랑 또 되게 늦은 시간까지 가서 많이 괴롭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제 생각을 또 많이 이렇게 수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수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사실 네, 뭐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도 너무 많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같이 리허설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또 만들어 주시고 해서 너무 저 스스로는 감사하고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하실 기자님 기다리고 계셔서 저기 질문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저 아주경제 최승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최수빈 씨랑 여진구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되게 한정적인 공간인데 두 배우분들만 그 되게 역동적으로 많이 뛰어다니시고 그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찍으실 때 그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좀 현장감이나 역동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찍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어려웠던 점들이나 주안점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실제로도 좁았을 환경에서 이뤄졌던 사건이다 보니까 물론 뭐 실질적으로 싸움이나 이런 액션을 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충분히 합을 맞추면서 또 무술팀 형님들과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막 비행기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좀 좁아서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좀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정우 형이랑 막 싸우고 할 때 특히 참 그 충분한 거리가 필요한 액션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많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또 눈이 돌아갈까봐 그런 장면을 앞둘 때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막 액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구급상자 들고 뛰어다니거나 뭐 승객분들 챙기러 다니거나 뭐 조정실이나 뭐 기장님 부기장님이 저를 찾을 때 제가 승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였던 것 같고, 뭐 공간이 좁은 거에 있어서는 실제 비행기 그때 실제 사건에 있었던 비행기랑 정말 비슷하게 고증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안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짐벌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억지로 뭐 이렇게 연기를 해봐야겠다 저렇게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장감에 현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를 테러 범죄 스릴러 장르 시점에서 좀 많이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스릴러 장르로서 범죄 스릴러 장르로서의 이제 장르적 매력 연출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CG 연출에 있어서도 이제 그 주안점하고 그다음에 좀 이 표현하기 좀 어려웠다든지 좀 어떤 그런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그 9.11 테러 영화였던 플라이트 93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납치범이 단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이게 보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그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 보이는데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좀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객들이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객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서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안점을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장르적 주안점은 범죄 스릴러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실화라는 바탕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71년 당시에 일어났던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인 결과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CG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CG라고 하면 그 비행기들의 움직임인데 그 비행기들의 움직임이 좀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치 우주선이 날아다니듯이 뭐 이렇게 공기의 저항도 없이 날아가지 않았으면 했다. 뭐 이런 지점들이 있었고 저희 CG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그 항공 시뮬레이터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장면들을 다 직접 구현을 해봤고요. 그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실제로 그 CG팀한테 그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이 너무 잘 다 어떤 그 사실 마지막 감정 같은 경우도 이게 과한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제가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배우분들이 굉장히 적절한 지점들을 잘 찾아서 잘 표현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저는 어려웠지만 너무 배우분들을 통해서 잘 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플라이트 93 얘기를 하셨는데 플라이트 93도 사실 참고를 했고요. 또 참고한 다른 여러 영화들이 많은데 플라이트 93 자체도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사실 그 감독님도 생존자가 그 플라이트 93 같은 경우는 아예 생존자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송 녹음만을 가지고 그 영화를 연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방송 녹음과 그 승객들의 통화 내용, 통화 기록을 가지고 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실화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식이라고 해야 되죠. 핸들드 촬영 방식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방식의 촬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시죠. 납치범 한 명인데 왜 제압을 못했을까? 네,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왜 제압을 못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동안은 생존자분들을 제가 만나 뵙지 못했었어요. 일부러 안 만나 뵀던 것도 있어요. 사실 뭐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될까 봐 안 만났었는데 그 생존자분들한테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가장 엎드리고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태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어떤 그건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데 의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행동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그냥 본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순간에 그걸 목격했고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그 안에 저희가 하루 종일 촬영을 하죠. 숨을 못 쉬어요. 그건 60명이 안에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누구 하나 덤비지 않냐는데 상황이 좀 달라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면 뭐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세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폭발을 하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근데 나 하나로 인해서 이게 폭발을 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남이다. 나 하나로 비행기가 잘못되면 비행기 추락이 돼서 다 죽는다는 거죠. 이걸 비행기에서 계속 오래 찍다 보니 누구 하나 쉽게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세 가지가 되죠. 폭발이 되거나 추락해서 죽거나 총이나 칼 맞아서 죽거나.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상황은 실제로 보면은 저거 둘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왜 안 되냐 하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상황에서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려고 기다리신 기자님 있어서 마이크 바로 전달 드릴게요. 네,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전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실화에 초실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실화를 왜 영화화하겠다고 이제 결정하게 된 어떤 계기들 이런 게 출발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실화가 주는 어떤 이제 먹먹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실화 영화의 출발점은 제가 1987이라는 영화를 마치고 작가님과 종종 뵀었어요. 종종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어떤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고 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여차저차해서 해변에 불시착을 했더라. 그런데 승객들은 모두 다 살았다 하더라. 이 얘기를 정말 짧게 해주셨는데 사실 순간 저도 전혀 모르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든 생각이 이걸 왜 영화로 안 만들지?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거 빨리 대본을 쓰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독도 제가 하고 싶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제작자분들도 못 믿었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먹먹함에 대한 거를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찍었다기보다는 찍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고 이분들 통해서 정말 그렇게 전원 생존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그 69년 YS 11기 사건의 어떤 또 11분에는 못 돌아오고 계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이 영화에 담겨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기자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하정우 배우님과 성동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종 장면이 굉장히 실감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김동욱 배우님이 좀 짧지만 강렬한 그 존재감을 발휘하셨는데 좀 특별 출연을 캐스팅 비하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도 김동욱 배우님과의 짧지만 강렬한 소감 듣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세트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운 고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구현해냈는데 일단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죠. 대사의 초반에 보면 이륙을 할 때, 착륙을 할 때 조작을 하는 버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파킹이 됐을 때 또 이륙 전
또 순환 고도에 올라갔을 때 처음엔 굉장히 무슨 수학 공식, 화학 기호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를 자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셨던 실제 그 민간 항공기 파일럿 분이 매번 촬영 때마다 같이 함께 하셔서 계속 매 테이크마다 매 컷마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또 어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 또 저희는 또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욱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거의 캐스팅이 안 돼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도 있었고 그래서 제작진들과 또 감독님과 같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욱이 얘기가. 그래서 김동욱 배우가 좋다. 다 갑자기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일 친해서 그러면 정우 씨가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해서 어쨌든 뭐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죠. 근데 정말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또 주제넘게 제가 아마 얼마가 책정돼 있을 것이다. 꽤 괜찮지 않냐. 3회차 정도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액수까지 얘기를 하고 네, 동욱이를 섭외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 조정석이 제 키가 이제 크지도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다 쓸 수 없는 저희 한 70% 80%밖에 쓸 수 없는 좁아요. 낮고. 근데 정말 거기에 아침에 의자에 앉으면 안전벨트가 5개거든요. 그럼 잠깐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뭘 마시러 가려면 이걸 다시 다 끼워야 돼요. 5번을. 그래서 둘이 딱 앉으면 생각보다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아예 이렇게 못 돌아요. 몸이. 아예 이 공간이 옛날 비행기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계속 바보처럼 놀아요. 그냥 버튼 많잖아요. 모르죠. 저희는 어떤 건지. 아무거나 올리면서 음식 배달도 시키고 누구 왔다고 뭐 둘이 노는 걸 이제 수빈 양이 뒤에서 보고 바보들이 노는 것 같다고. 한번 들어가서 앉으면은 촬영 끝날 때까지 걸리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리 하나를 들어서 옆으로 빼서 의자 잡고 이러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정우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오늘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정말 재밌게 지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뭘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네. 또 추억을 많이 쌓았던 정말 답답한 공간이죠. 그 공간이. 네, 감독님도 추가로 더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우가 그런데 동국이 캐스팅 비하는 저도 전화했어요. 나중에 너 이거 한대매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결혼식도 갈게 그럼. 그랬죠. 근데 액기 발가락이 부러져서 못 갔어요. 그 알고 봤더니 또 동욱이 장인어른이 제 또 고등학교 선배시라 죄송하다고 또 안부 전화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는 많이 풀었어요. 아무튼 동욱이 오늘 연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해주셔서 네, 저는 그냥 얻어 걸렸다라는 표현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이명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그 승객들로 나온 배우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전우회 같은
이제 느낌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앙상블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한테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정우가 태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승객분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승객 배우분들은 전원 다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응해주셨고 연기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뭐 이미지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의 외모를 좀 풍기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캐스팅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 캐스팅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이 상황을 전부 다 미리 알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응을 해줬으면 했어요. 각자의 캐릭터를 또 보여줌에 있어서 또 각자 또 연구해 오시겠지만 그래서 전체 리허설을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과 또 촬영 전에 여러 번 하고 촬영하면서도 또 리허설을 또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앙상블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튀어나가면 또 안 되고 이 앙상블을 맞추는 모습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각자 모든 승객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태인의 입장에 섰더라면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또 이것을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는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라면 실제로 뭐 동일형이나 저나 실제 용대한테 그렇게 쏴붙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잘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옆에 좀 앉혀가지고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걸 굳이 그렇게 터뜨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실제 규식과 태인이 너무 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이게 되나. 근데 만약에 실제 동일형과 저라면 아마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기자간담회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하정우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6월 21일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금요일 날 개봉을 하는데 또 수요일 날 하는 줄 알고 많은 관객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21일 잘 좀 날짜 잘 좀 알려주시고요. 또 영화 또 좋게 봐주셨다면 또 좋은 기사,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또 하이제킹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너무 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후로 많은 분들께 하이제킹 더욱더 많이 친숙해지고 또 꼭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글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화 정말 열심히 고민하면서 찍었던 작품인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좋게 봐주셨다면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옆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배우 단독 컷, 그 다음에 단체 컷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동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예. 왼쪽 보면서 이렇게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좀 서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정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진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수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최수빈 배우님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이제 배우분들 다 같이 모여서 촬영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이제 봐주시고요. 보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화 하이제킹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다 같이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